수정 페이지 있죠? 수정 폼 페이지. 그 다음에 상세 보기 페이지. 사실은 얘가 크루드는 동일합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형태가 달라져 있죠. 그죠? 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기 엔티티나 DTO 객체를 하나 받아와서 어디 여기다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죠. 어디 인풋 양식에다가 type 텍스트 해서 만약에 얘가 name이 title이면 value에다가 출력해 주는 거죠. 만약에 DTO니까 뭐 obj.title 그쵸?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고 인풋 양식에 수정 폼에는 수정하기 전에 말이야. 그죠? 수정 폼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해주는 거죠. 그럼 상세 보기는 그냥 화면에다가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obj.title 그죠? 그 기능은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find by id 하나만 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용은 똑같은데 어디 하나는 수정 폼 페이지로 가는 거고 상세 보기 페이지는 그냥 바로 화면에 태그에다 출력하는 거고. 그러면 받아오는 거는 똑같은 용도다 이 말이에요. 리턴만 하나는 여기로 해주고 하나는 여기로 리턴해주고.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두 개인데 서비스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 서비스가 리턴해주는 거 똑같아. 뭘? 아이디를 받아서 DTO 객체 하나 리턴해주는 기능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 하나만 서비스의 메서드 한 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어? 상세 정보 보는 거는 이게 다른 거는 컨트롤러가 수정 폼을 호출할 때는 수정 폼 어디로 리턴을 리턴이 만약에 보드면 BOARD 에디트 여기로 넘겨주면 되고 만약에 상세 보기 페이지면 리턴이 BOARD 인포로 넘겨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넘겨주는 데이터도 같고 출력되는 것도 같죠. 그렇죠. 근데 출력이 하나는 인풋 양식에 출력되고 하나는 그냥 페이지에 출력되고 그러면 얘가 필요한 파라미터는 id 하나만 있으면 되고 리턴은 DTO로 리턴되고 그러니까 메서드가 두 개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서비스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똑같이 컨트롤러는 그 서비스를 똑같이 호출해서 이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비스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나누는 게 편하죠. 엔티티는 저 컨트롤러에서는 각각 다 find by id를 다 호출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서비스에 메서드 한 개로 본래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내가 뭘로 했죠? 업데이트 get보드 여기 있네. 게시글 한 개 가지고 오는 거. 자 보세요. 그럼 get보드 하면 id가 필요합니다. 한 개 select 별표 from where id equal id 그거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름이 제가 메서드명이 get보드예요. 그럼 컨트롤러에서는 에디트로 갈 때 여기 보면 에디트로 갈 때도 뭘 호출했냐면 get보드를 호출했고 그렇죠? 에디트로 갈 때 그 다음 인포 상세 보기도 get보드를 호출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메서드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리턴 값이 같고 넘겨주는 아이디도 같기 때문에 그 대신 컨트롤러가 하나는 인풋으로 리턴해주고 하나는 에디트로 리턴해주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메서드가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기능이니까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자 게시글 한 개는 어저께 했듯이 게시글 한 개는 내가 한 개 넘겼는데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죠. 해당 아이디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nd by id는 뭐 옵셔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에 데이터가 있으면 get 하고 없으면 똑같이 리턴은 null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반환받는 게 엔티티 객체 하나니까 엔티티 객체를 받아서 다시 DTO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했을 때 결과값 있으면 없으면 null 값으로.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뭐가 null이 아니면 에디트로 리턴하고 null이면 어디 에러 메시지 표로 데이터 뷰를 호출하면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이거는 그대로 어저께 어디 컨트롤러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이게 추가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반환하는 게 추가되어 있는 것 뿐이지. 이거 어저께 보세요. 본인 지금 현재 컨트롤러에 응? 그 인포에 해당되는 거. 그 아이디 값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기 검사해갖고 리턴 해준 건 똑같은데 지금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엔티티를 DTO로 반환해주는 그죠? 메서드 하나 추가되어 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있는 걸 어디로 서비스에 옮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겟보드는 상세 보기에서도 호출해도 되고 내용 수정하는 페이지에서도 호출해도 되고 두 개 다 호출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서비스랑 분리해 놓은 게 나아요. 응? 컨트롤러에 서비스 분리 안 돼 있으면 일일이 또 다 이거 처리를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와 보드 컨트롤러에서 수정하기 전에 수정 폼 불러오기는 데이터를 DTO 객체를 하나 반환받아서 어디로 수정하기 페이지로 넘겨줘야 되겠죠? 수정하기 페이지로 넘겨주고 아니면 널 값이면 에러 페이지로 넘겨주고 수정 폼을 먼저 가가지고 글을 수정해갖고 수정 처리해야 되니까 보여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왜냐면 수정 처리는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리스트하고 인설트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업데이트 우리가 업데이트는 지금 아까 인설트랑 동일한데 업데이트는 DTO가 들어올 때 ID가 널 값이 아니죠. DTO가 들어올 때 ID의 값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그렇죠.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수정하기 폼을 보면 소스 보기를 해보면 어디 ID가 밸류가 있습니다. 그죠? 밸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기 리파지토리에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메서드는 세이브 메서드 동일합니다. 근데 세이브 메서드가 인설트인지 업데이트인지는 ID가 널이면 인설트를 하고 그죠? ID 값이 널이 아니면 얘를 업데이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D 값이 널이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들어오는 건 DTO 객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DTO 객체가 들어와요. 받아올게. 그런데 ID 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업데이트는 우리가 업데이트, 딜리트, 인설트는 사실상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우리가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앞에 SQL 할 때 했어요. 한번 업무 단위를 묶어서 트랜잭션이라 해요. 그러면 트랜잭션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자, MySQL은 기본적으로, 커밋이 설정이 자동 커밋이요. 커밋이란 뭐냐면, 우리가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특히나 인설트는 뭐 지우면 되는데, 딜리트가, from, BOARD, id가 만약 1, 이렇게 딜리트를 했어요. 딜리트를 했는데, 이거를 딜리트 커리문을 발생하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얘가 이게 어디에 있냐면 메모리 상에 있습니다. 저 커리문이 메모리 존재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렇죠? 그랬다가 커밋이라는 명령문이 있어요. 커밋하면 그때 이게 어디로 실제 하드디스크에 적용이 된다 이 말. 뭐 실제 딜리트가 된다 이 말. 실제 딜리트 실제 삭제가 됩니다. 커밋할 때. 근데 MySQL은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낮고 소규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MySQL은 얘를 던지면 바로 커밋이에요. 그냥 바로 지워진다고. 응? 그러면 커밋하기 전에 무슨 의미 모르겠네. 커밋하기 전에 밑에 놓고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 커밋하기 전에 롤백하면 메모리에서만 사라지지 실제 데이터 삭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 우리가
트랜잭션은 단위가 사실은 쿼리문 한 개로는 트랜잭션 단위를 안 씁니다. 여러 개의 쿼리가 있어. 응? 여러 개의 쿼리가. 그 합해가지고 한 묶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쇼핑몰에서 저번에 얘기했죠. 주문이 발생하면 뭐가 어디에 insert into 만약에 테이블명이 주문 테이블이니까 오더 테이블에 치고 오더 tbl에 뭐 데이터가 뭐 홍길동이 뭐 책상을 샀어. 그 다음 10개를 샀고 전체 금액은 뭐 10,000원이다. 이게 들어갔어요. 주문이 발생하면. 그죠? 사용자가 주문 탁 누르고 하면 오더 테이블에 인서트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오더 테이블에 인서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품 테이블의 해당 상품의 재고 수량이 마이너스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재고 수량이 그러면 예를 들어 insert into prod tbl에 insert into가 있지. 응? 업데이트가 발생한단 말이야. 업데이트 테이블에 set 스탁이 꼴 몇 개로 기존 스탁에서 아까 홍길동의 책상을 10개 샀네요. 10을 빼야 되겠죠? 조건 뭐 아이템이 책상인 거 찾아가지고 저렇게 수정이 해줘야 되죠? 이게 두 개가 발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트로. 그렇죠? 얘가 일어나고 얘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안 되죠. 재고 수량 이상하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3개 insert into 배송 정보 테이블에 만약에 배송 정보 테이블이 따로 있다고 치면 그러면 딜리버리 버리 응? tbl에 홍길동이한테 책상을 배달해줘야 됩니다. 홍길동 책상 그 다음에 010 어쩌고저쩌고의 진주 주소 이런 게 인설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 개가 한 묶음이에요. 이걸 트랜잭션 단위로 합니다. 쿼리문 한 개가 작동이 안 되고 실제 쇼핑몰에 주문이 발생하면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얘가 잘못됐어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템인 책상이 없어져 버렸어. 얘가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서트 된 거 얘도 인서트가 되면 안 돼요. 뭐가 재고 수량이 안 맞잖아. 그렇죠? 응? 그래서 중간에 쿼리문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이제 인서트가 됐습니다. 근데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제대로 기본키가 잘못됐든지 상품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수행이 안 돼. 예외가 발생했어.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취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롤백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중간에 뭐가 안 되면 얘가 안 돼야 돼. 그 다음 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인설트 맨 마지막에 딜리버리 테이블이 뭐가 안 돼도 얘를 취소하고 롤백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데이터끼리 맞죠? 응? 무결성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연관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가지 쿼리가 트랜잭션 단위로 묶어서 수행하는데 중간에 모시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거 다 수행이 원상복구가 돼야 됩니다. 원래대로. 그렇죠? 원상복구 돼야 되잖아. 왜냐면 얘는 했는데 스타기가 없든지 이러면 얘도 이제 다시 인서트 이전으로 되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하죠. 인서트는 돼 있는데 주문이 있는데 재고 수량이 수령 안 됐다든지 뭐가 딜리버리가 제대로 안 됐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얘도 안 돼야 된다고. 그걸 자동으로 롤백 해주는 게 스프링 부트에 트랜잭셔널이라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노테이션 붙이면 쿼리문을 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자동 복구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업데이트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못해. 얘가 진짜 롤백이 왜냐 업데이트가 안 이루어지거든. 업데이트 하나밖에 없어서 얘가 그것만 어차피 안 해주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업데이트 할 때 어저께 제가 업데이트 할 때 기존에 해당 ID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요? 옵셔널로 봤죠? 그럼 옵션에서 제공한 메소드가 있었죠?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인셉션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new 입세션 하면 강제로 예외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뭐 legal augment 하면 문법적인 인수가 매개 변수나 변수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뭐가 대상 글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ID 값을 넘겨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 그 해당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없으면 지금 업데이트 안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는데 얘를 찾아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죠? 기존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문제가 발생해. 기존에 데이터가 없어. 그렇죠? 없으면 무슨 예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외가 발생되면 원래 예외가 발생되면 그 뒤에 문장들 사실은 수행이 안 돼요. 수행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이것만 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강제로 업데이트를 할 때 강제로 트랜잭션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아까 트랜잭션 단위는 쿼리문이 한꺼번에 여러 개 있어야 된다며. 그렇죠? 트랜잭션 단위는 한꺼번에 여러 개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강제로 여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해당 아이디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삭제됐든지 해서 없어요.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뭐 할 거냐면 기존에 보드폼을 받은 걸 원래 엔티티 객체로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엔티티 객체로 똑같은 걸 반환받아가지고 그 대신에 인설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인설트 하려면 ID 값이 null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받아온 걸 똑같은 타이틀하고 내용인데 set ID를 null로 다시 초기화시킬 거예요. 그래 인설트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거 인설트 테스트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응? 얘가 뭐가 데이터 확인 전에 인설트를 지금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인설트를 해요. 왜냐면 원래 보드폼에는 ID 값이 넘어옵니다. 지금 수정 확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수정 확인이니까 ID 값을 해당 엔티티 객체에 null로 강제로 지정하면 얘가 리파지토리에 세이브하면 얘가 인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설트 한 개 시키고 근데 데이터는 그러면 진짜 원래 데이터는 그냥 없앨게요. 왜냐면 강제로 얘 예외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설트를 했어 하나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여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설트가 취소가 돼야 돼. 트랜잭션을 이렇게 어노테이션 달아놓으면 어노테이션이 없어요. 만약에 없어. 그러면 인설트는 되어 있고 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인설트가 되돌리기가 안 돼 있다고. 테스트를 해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우선 트랜잭션이 없을 때 말이에요. 트랜잭션 기능이 없을 때 자, 트랜잭션 기능이 없을 때 글이 한 2개 정도만 하나 더 입력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수정할 겁니다. 1번 수정할 거예요. 잘 보세요. 1번 수정할 거예요. 자, 1번 수정하기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1번 글을 삭제할게요. 그래요. 예외가 발생할 거니까 일부러 강제 1번 글 삭제하겠습니다. 지금 수정한 페이지엔 들어가 있어. 그 동시에 얘 삭제할게요. (1번) 글 삭제했습니다. 1번 글 수정하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수정 테스트 그럼 날려요. 지금 1번 글 없어요. 그래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하기 누르면 에러 페이지에 나요. 지금 예외 때문에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 예외 발생하기 전에 뭐가 인설트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제로 서비스에 인설트를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트랜잭션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강제로 인설트 하나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인설트는 됐고 인설트를 됐는데 수정하고자 하는 글을 삭제를 해버려서 find by id select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근데 여기가
오류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수정 실패 대상글이 없습니다.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봅시다. 1번은 없습니다. 응? 1번 없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 인설트가 안 돼 있니? 트랜잭션을 트랜잭션 지우고 그걸 안 했어요. 제 실행을 컴파일을 안 했어요. 어쨌든 그럼 지금 트랜잭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 아까 인설트는 시켰어. 응? 인설트는 돼 있습니다. 다시 얘가 제 컴파일 없는 것부터 테스트를 하죠. 아까 지우고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을 안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한 개죠. 다시 봅시다. 없으니까 글을 하나 새로 하나 더 입력하고 자 트랜잭션 없는 거 내용 뭐 해서 트랜잭션 처리 안 할 때 얘기해요. 다시 2번 수정으로 들어갈게요. 2번 수정. 그러면 2번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글 없어요. BOARD. 그쵸? 내용 2번 없습니다. 근데 2번은 수정한 페이지는 왔어요. 지금 새로 고치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수정. 글 수정하기에 클릭했습니다. 어차피 에러 발생이야. 지금 2번 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방금 전에 추가한 인설트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강제로 인설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설트 하나 추가됐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롤백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트랜잭션이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야. 인설트는 했는데 인설트는 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오류는 예외는 지금 발생이 됐는데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인설트는 돼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데 데이터가 원래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2번이 없으니까 지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트랜잭션을 추가해보죠. 이제 트랜잭션 추가하고 다시 재컴파일 해야 되니까. 자, 트랜잭션을 추가한 다음에 아까 다시 글을 이제 트랜잭션 있는 걸로 내용을 추가를 해서 글을 하나 등록할게요. 그럼 이제 3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3번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3번 수정하러 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3번 수정하러 가니까 3번을 글이 3번 맞나? 제목이 리트 3번 그죠? 3번 삭제할게요. 이제 3번 삭제. 그래서 3번이 없어요. 4번, 5번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수정해서 글 수정하기 눌러요. 그럼 또 오류가 발생하죠. 3번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는 4번이 추가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냥 원래 그대로 4번, 5번만 있어요. 인설트가 롤백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면 인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설트 되어 있는데 중간에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든 아니면 이 뒤에서 문제가 발생하든 예외가 발생하면 어차피 얘 데이터가 없으니까 트랜잭션을 하면 알아서 MySQL한테 롤백 시켜라 해서 복구를 시킨다면 원상 복구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업데이트 밖에 없으니까 차이를 모르는데 그 일부러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넣어놓고 롤백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업데이트 딜리트는 트랜잭셔널을 추가해 준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메서드가 방금처럼 쇼핑몰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쇼핑몰인데 주문이 발생하면 이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한 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롤백 되도록 트랜잭션 처리를 해주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트랜잭션 처리 안 하면 일일이 테이블에 가갖고 찾아야 돼. 그래서 일일이 수동으로 수정해야 돼. 그거 너무 복잡해요.
응? 복잡하다고. 그래서 업데이트, 딜리트, 인설트도 트랜잭션 처리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빼고는 어차피 셀렉트는 롤백이란 개념이 없어요. 셀렉트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데이터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자동으로 원상 복구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부트가. 이게 없으면 스프링부트가 안 해주면 원래는 코드를 하나 일일이 이제 쿼리문을 이제 새로 마이스QL에서 그 프로시저 같은 걸로 만들어야 돼. 사실은.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마이스QL은 자동 커밋이에요. 근데 트랜잭션을 이래 놓으면 마이스QL이 자동 커밋을 우리가 어저께 JPA 하이버네이트가 영속성 사실은 컨텍스트를 했습니다. 어디에? 원래는 버퍼에 저장돼 있거든. 응? 원래는 버퍼에 저장돼 있는 걸 갖고 온다고 했죠. 인서트 업데이트도 한 번에 모아놓고 커밋할 때 실행을 시키거든. 그 커밋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롤백 시켜준다. 트랜잭션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나중에 이거는 추적 처리가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한번 데이터 지우고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예외 처리가 아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 안 하면 해당 객체를 리턴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널 값을 리턴해주고 여기 트라이 캐치 구문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응?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고 널 값을 넘겨줘도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예 중단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걸 추가되는 내용이 더 있어야 돼요. 응?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 코드를 전달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REST API에서 사용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아직 REST API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그냥 우선은 오류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해 놓을게요. 그럼 방식이 널 값을 넘길 건지 오류 발생시켜서 에러 코드가 있어. 에러 코드를 발생시켜서 넘길 건지 널로 리턴할 건지 방법이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응? 제일 간단한 거는 문제가 발생하면 리턴 널에서 널 값으로 넘겨줘서 에러 페이지 넘겨주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식. 응? 이거. 그렇죠? 트랙 캐치 구문으로 넘겨줘도 돼. 그렇게 하든지. 그게 제일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에러 코드 메시지를 같이 전송해서 화면에 에러 코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있거든. 그거는 내일 할 거니까. 그러려면 또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예외가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제 예외 처리를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테스트 한다고 안 했지만 이제 예외 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식이 여러 개니까 각각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업데이트까지는 했고 그럼 컨트롤러에서 아까 업데이트 한 것도 당연히 그냥 리다이렉트 해서 리스트 페이지로 넘겼어요. 뭐 추가하고 뭐가 볼 필요 없이 리스트로 넘기든 인포에 데이터를 넘기든 어쨌든 다 반환받는 게 DTO로 반환받도록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러에서 다 DTO로 받아야 돼요. 서비스에서 자 DTO로 변환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안 한 게 딜리트는 안 했어요. 사실 딜리트는 시간이 없어서 안 했어요. 어저께 이거 예외 처리한다고 테스트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딜리트는 컨트롤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지금 테스트 다 하고 나면 딜리트도 서비스에 옮기세요. 응? 보고 딜리트는 뭐가 이 코드를 이 코드 그대로 어디 서비스에 추가하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딜리트 이렇게 똑같이 처리해도 되고 업데이트처럼 처리를 해도 되고 예외 처리는 본인이 보고 아니면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응? 요 코드 그대로 딜리트를 서비스에 추가한 다음에 그걸 다시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처리한 방식으로 딜리트는 왜냐면 딜리트 시키고 나서 사실은 딜리트는 리턴이 없어요. 딜리트 메서드는 리턴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서비스에 딜리트 메서드 만들 때 리턴을 trueFalse로 넘겨주든지 해도 됩니다.
추가를 해가지고. 원래 딜리트, 리파지토리에 딜리트는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그럼 기존 이걸 그대로 해서 딜리트 시키고 난 다음에 리턴은 뭘로 할 건지는 리턴을 안 해줘도 되고 리턴을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죠. 그냥 정상적으로 find by id 해서 딜리트를 하면 리턴 값을 그냥 뭐 true로 리턴해 주든지 false로 리턴해 주든지 해서 컨트롤러에서는 true 값이면 보드로 리다이렉트 시키고 false면 에러 메시지로 가게끔 true false로 리턴 하든지 리턴 값이 있는 게 낫겠네요. 에러 페이지 전달할 거면. 그래서 서비스에 딜리트를 이관해가지고 다 완전히 컨트롤러 서비스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그게 과제입니다. 앞에 거 분석해가지고 코드 지금 컨트롤러랑 서비스 나눠진 거 다 테스트 해보고 보니 걸로